늙어서 안 들려요. 노인성 난청, 유모세포의 노화가 원인이다. 역시나 귀도 이제 노화되는 기관인 거죠, 교수님. 예, 뭐 노인성 난청이라는 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노화성 난청이라고 이제 얘기 드리기도 하는데, 이 유모세포의 노화가 생기는 것은 우리 귀 구조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소리는 이 웨이도에서 귓바퀴에서 아주 잘 모아져서 귓구멍으로 잘 전달돼 가지고 이제 고막을 둥둥둥둥 울리게 되거든요. 그 뒤에 이소골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세 개의 작은 뼈가 우리 피스톤처럼 고막에서 증폭된 소리를 이제 달팽이관으로 잘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달팽이관에서 그 소리가 저 물을 통해서 쭉 저 관을 두 바퀴 반 돌려져 있는 관을 따라서 쭉 진행하면 그럼 거기에 각각의 주파수에 있는 유모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그 소리를 뇌로 잘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이제 내유모세포 한 줄이랑 외유모세포 세 줄로 저렇게 이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음성 난청이나 노화성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유모세포의 모양도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어요. 이게 각각의 주파수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저음을 못 들으시고 어느 분들은 중간, 어느 분들은 고음, 특히 노화성 난청에서는 고음을 잘 못 듣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 유모세포의 파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노화성 난청이라고는 했지만 요즘 사실 너무 큰 소리로 이어폰 끼고 듣고 이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난청이 찾아온다고 들었어요. 혹시 나에게 난청이 찾아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체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가진단은 정말 간단하신데요. 그 TV 소리를 자꾸 높여서 가족들이 뭐라고 좀 하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가장 문제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어려움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대화할 때 대화가 어렵고 시끄러운 길거리나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자꾸 되묻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자꾸 여러 번 물어보시게 되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증세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요 두세 가지에 해당되시면 꼭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정확한 청력 검사를 해보시고 또 이명 검사를 하시길 권합니다.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은 아이 참 이러면서 신경 짜증낸단 쓰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모시고 청력 검사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이 들면 의뢰 그러려니 방치하지 마시고 꼭 검사 받아보시고요. 16분입니다. 여러분 주신 궁금증도 증문즉답 열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청력이 약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코, 입을 막고 숨을 한번 쉬면은 뻥 뚫리면서 정상적으로 들렸다가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약하게 들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네, 우 교수님. 이게 지금 보면은 저 이관 기능이 좀 좋지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이관 기능. 그래서 이제 그 귀를 통해서 바람이 잘 들어가게끔 이관을 자꾸 뚫어주면은 또 들렸다가 이관이 다시 이렇게 싹 막히고 기능이 안 좋아지면 다시 청력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착성 중이염, 삼투성 중이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기와 동반돼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좀 약을 드시는 경우도 좋고요. 그리고 코가 안 좋으시면 코에 쓰는 그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고막이나 청력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청력 검사나 이 측도골 단충 촬영 같은 걸 해봐서 얼마나 이 병이 진행됐는지를 꼭 관찰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만 말씀하신 그 이관 기능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궁금하고 귀가 좀 먹먹할 때 이렇게 킁 하고 이렇게 뚫는 방법도 좀 제대로 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런 분들은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귀의 중위, 유양동 이 넓은 공간에서 이 호수에서 자꾸 바다로 쭉 나가는 그 강물의 흐름이 잘 흐르는 게 우리 이제 이 귀와 코, 입 그다음에 이제 위장까지 가는 그 흐름이거든요. 그게 이관 그 흐름에서 그 이관은 코와 귀를 이어주는 그 관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더러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게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꼭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귀에 계속 물기가 차고 이제 고막이 빨려드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교수님 그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맞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이럴 때 보면 뭐 이렇게 귀가 먹먹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네, 맞습니다. 하면 귀가 뚫리잖아요. 네네. 이런 증상들이 자주 오는 거는 그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어떤 분들은 이제 저 코를 들이마신다든지 아니면 침 하품을 꼭꼭 한다든지 삼키고. 그렇게 하시면은 잘 뚫리시는 뚫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안 돼서 계속 찡찡하고
먹먹하고 답답하고 심한 경우에는 물이 차거나 아주 피가 나는 경우도 생기시거든요. 네. 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주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궁금증 하나 더 살펴볼게요. 수돗물을 틀어놨을 때 옆에서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것도 난청일까요? 하셨습니다. 되게 물살이 세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예. 네, 성 교수님. 물살을 세게 틀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가 난청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조용한 데서 1대1로 대화를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옆에 소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이 좀 시끌시끌한 식당이나 이런 네. 데에 가면 앞 사람과 좀 대화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초기. 아마도 이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네네. 경도 난청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네. 귀 진찰 그리고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뭐 보청기라든지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초기부터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저는 청력이 아주 좋은데 약간의 이명이 있어요라고 주셨습니다. 송 교수님, 저런 네. 경우는 어떨까? 잘 들리는데 이명 때문에 고생하신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명 환자분들은 난청이 그 원인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난청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아주 조금만 청력이 떨어져도 아주 작은 이명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청력이 거의 정상이고 네. 심지어는 고주파까지 완벽하게 정상인데 네. 이명이 약간 있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난청이 있는 분들은 난청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드리면 이명도 같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정상 청력에 가까운 분들은 굉장히 생각할 것들이 많고 치료가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력이 정상이어도 이명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또 짚어볼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상시에도 TV 소리가 윙윙거려 힘들었는데 지금 음악을 들으니 윙윙거리고 고주파 난청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청기를 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송 교수, 네네네, 임 교수님. 그 보청기를 끼신다는 거는 대개 이제 저희가 이제 청력을 살펴보면 한 40% 정도 이상 망가져면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청력은 약간 정상이신데 그 고음만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청력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그게 보청기에 맞는 그런 그 단계인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청력이 정상이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는데도 사실은 0에서 25dB 사이는 다 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정상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어서 고음이 많이 망가져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이명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청력에서는 고음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기 문제점이 때문에 있는 거네요. 그런 경우를 확실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런 이명이 본인의 그 상태, 즉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감수성이 올라가서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즘에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아셔서 네. 거기에 따라서는 좀 약 같은 걸 권해서 좀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좀 추천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까 저희가 들려드린 음악을 듣고 나는 고음역성 난청인가 보다, 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송 교수님 아까 그 음악이 네. 정상적이지 않고 어떻게 들려야지 고음역성 그런 난청, 이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음역 난청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악기 소리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네. 가령 악기 중에 바이올린 소리 같은 것은 네. 굉장히 이제 고음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이올린 소리 같은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뭔가 좀 뭉개져서 들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제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이 이제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정도면 굉장히 좀 이제 심한 진행된 난청일 텐데 그렇지 않고 뭔가 특정 악기, 특히 이렇게 높은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 네. 소리가 좀 뭉개지는 것 같다. 이럴 때 고음역 난청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다음 난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3대 난청 두 번째는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소음성 난청. 원인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다. 임기정 교수님. 네. 요즘 보면은 현대사회가 아주 소음이 많죠. 그래서 요즘 길거리에서
길거리나 전철 같은 데 보시면 젊은 분들이 이어폰 끼고 예. 게임을 하신다거나 뭐 음악 감상을 음악 하신다거나 뭐 어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버스나 지하철 같은 시끄러운 데가 대개 한 60에서 80dB 정도의 이 잡음이 아주 큰데 네. 그 잡음을 이기고 들으시려고 그러면 90에서 100까지 더 키워야 이어폰이나 되죠. 헤드폰을 더 키워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큰 음악으로 계속 우리 유모세포, 달팽이관을 혹사시키면 난청이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에 아주 강력한 소리를 지속적으로 주었을 때 우리가 이제 소리에 난청이 오는 것을 우리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즘 현대사회에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소리는 아무리 키워도 사실 귀가 잘 아프지는 않으니까 엄청 크게 들을 때가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면 이렇게 난청이 찾아올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소리의 크기를 한번 제가 도표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0에서 25dB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소리, 바닷소리, 파도소리, 물소리, 시냇물소리, 아름다운 우리 이 작은 자연의 소리들이 한 25dB 내외다. 네. 그래서 25dB 이상의 소리를 못 듣는 난청이 바로 이제 가는 귀가 먹었다. 사오정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요 정도가 이제 한 40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버스나 지하철 그다음에 식당 같이 시끄러운 데가 한 60dB.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크게 해가지고 틀었을 때가 이제 한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나 네. 비행기 같은 비행기 같은 것들이 이제 한 100dB 정도 여기 되고요. 비행기 있네요. 그리고 네. 이런 총을 심하게 쏜다든지 이러면 한 150, 1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앰뷸런스 소리도 거의 120 그렇죠. 이상으로 엄청 아주 시끄럽죠. 큰 소리가 네. 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큰 소리 중에 90dB 이상이 되면 우리 이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100dB 이상에서는 한 15분, 그리고 110dB 이상에서는 1분 이상 이런 소음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하. 이 100dB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는 5dB 증가할 때마다 손상이 2배씩 증가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신곡 녹음하면 헤드폰 쓰고 거의 뭐 3-4시간 녹음을 하고요. 늘 이어폰 쓰고 뭐 이렇게 소리를 듣고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직업은 어쩔 수 없이 뭐 큰 소리나 이렇게 노출에 뭐 소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난청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임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그 소음이 예상되는 그 장소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좀 이어폰, 귀를 막는 이제 귀마개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어폰을 쓰더라도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좋고, 혜연 씨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음을 완전히 차단해 주는데 바깥의 소리는 약간 들리는 그런 음악가용 그런 헤드폰이나 이어폰 귀마개가 또 다 구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알아보셔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런 시끄러운데, 특히 버스나 지하철 네. 이런 데서는 제발 좀 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강하게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C방에서 이렇게 게임 오래 하는 아이들도 정말 너무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없다. 소음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 뭐 화장실 가겠다, 어디 가겠다 해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귀를 좀 중간중간 쉬게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공부를 확 열심히 해서 영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요건 좀 자제를 하고 좀 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라고 원인을 적어주셨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면은 이게 귀가 좀 먹먹해지잖아요. 이렇게 네. 순간적인 큰 소리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순간적인 큰 소리도 안 좋죠. 아까 110dB 이상 되면은 1분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dB 증가할 때마다 2배씩 가니까 120, 130, 아까 총소리가 170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아주 짧은 순간만 들어도 그게 아주 좋지가 않고 특히 폭발음의 경우에는 고막이 손상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큰 충격을 우리 귀에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난청을 부르는 또 다른 이유, 이런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유 없이 안 들려요. 돌발성 난청,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병, 뇌종양 등의 원인이 있을 수가 하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생긴다면 더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송 교수님? 네, 돌발성 난청은 이비인후과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응급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한 30에서 50대 정도의 환자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수시간 혹은 한 2, 3일 내에 갑자기 한쪽 귀의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이고요. 아주 드물게는 양쪽 귀의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한 3분의 2 정도에서는 심한 이명이 같이 동반되게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 원인을 다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으로 나오는 것은 방금 보셨듯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달팽이관으로 가는 조그만 혈관이 막힌 경우라든지 혹은 드물지만 어떤 면역 질환이나 혹은 청각 신경이 생기는 작은 혹, 양성 종양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